성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나요? 이제 4월달은 가고 또 새로운 달인 5월달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달에도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가지 경우의 수들을 하나씩 깨우쳐가는 그런 한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지금 코스닥은 이제 천선이 깨졌죠. 천선은 올라간 것도 상당히 대단한 일이지만은 지금 984, 코스피는 3140. 둘 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도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어느 정도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단지 이제 경험적인 통계적인 확률이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5월달이라는 달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달이죠. 5월 3일, 5월요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월축이 깨지가 출발하는 그런 달은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다. 벌써 이제 5월 1일, 2일을 휴일로 까먹고 들어간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또 어린이날도 있고 석가탄신일도 있고, 이번 달은 해필이면 딱 한 주의 중간쯤에 이렇게 휴일이 있죠. 그래서 5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매매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5월달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한 달 내도록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틀을 길게 잡지 않는다. 끌고 가는 매매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수익이 나면 끊어먹고, 그런 매매를 지향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5월달에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 5월달에는 다들 매매를 조심을 하는지, 월축이 깨진 달은 왜 조심을 해야 되고, 주축이 깨진 한 주는 왜 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하나하나씩 참여를 하면서 경우의 수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주말에 나온 종목들을 정리를 할 때는 당장 월요일 하루를 보는 매매보다는 다음 주 한 주를 보는 매매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짜주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말에 나온 키워드,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전일 시장까지 마친 강세 종목들, 이 두 개가 기본적인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말에 나온 키워드를 먼저 봐주는 것이 맞습니다. 금요일 날에 나온 강세 종목들은 한 주가 바뀌면 조금 흐름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한 달이 또 바뀌는 경우에는 조금 흐름이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죠. 단지 이 두 개의 상관관계는 서로가 약간 적대적인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나온 키워드 중에서 강한 놈이 있다면 이놈들을 잡아먹을 것이고, 별시럽게 주말에 나온 키워드들이 시장을 장악하지를 못하면 얘네들이 다시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주말에 나온 키워드는 월요일 시장의 어떤 판단을 맡기겠죠. 시장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약하면 앞에서 왕노릇 하던 그 애들이 다시 갑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고 한 주를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현재 시간까지 8시 40분까지 나온 키워드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키워드들과 또 저번 주 시간에 강세 종목들 중에 또 관심을 가질 종목들은 많은데요. 간단하게 키워드 쪽으로 종목을 보면, 지금 시간의 강세 쪽을 한번 보죠. 시간의 강세 쪽을 보면,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가 있고, 녹십자 홀딩스 이유가 상한가가 있고, 코리아 센터가 상한가를 가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일단 월요일장에는 녹십자 쪽에는 뭐 관심을 좀 받을 것 같네요. 그러면 뭐 녹십자 키워드는 뻔하죠. 지금 뭐 시장이 지금 우선주가 대장질을 하면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녹십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르르 올려놓고 보면 되죠. 뭐 녹십자를 출발해서 그리고 녹십자 뭐 랩셀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붙여놓고 같이 흐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연계가 잘 된다면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습니다만은 녹십자 홀딩스 같은 건 지금 7.7% 올라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항시 아침 시장에는 시가가 높은 건 별로 좋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효성 쪽 애들의 흐름이 좋죠. 지금도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다 좋은데 효성 TNC가 70만 원짜리 아닙니까? 72만 3천 원. 이런 종목이 시간 내에서 5% 정도 올랐다는 것은 참 대단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효성 TNC, 효성 화학, 효성 첨단 소재, 뭐 효성 뭐 이렇게 같이 놓고 효성 그룹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녹십자 MS도 같이 놓고 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런 뭐 그룹주를 같이 매매를 해 보실 분들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같이 관심 있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이점 같은 경우에는 뭐 ST큐브 같은 종목, 뭐 공시가 여러 가지라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조금 시장에 관심을 가질 그런 종목,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뭐 면역 감무 물질을, 이런 말은 뭐 세계 최초로 들어갔다는 이런 말들은 상당히 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감무 물질을 세계 최초로 확인해 이를 활용한 명역 항암제 개발에 돌입했다. 상당히 뭐 나쁜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 줄지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겠죠. 그래서 꼭 지금 시장에 약간 벗어난 종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키워드가 나쁘지 않으면 뭐 세계 최초 이런 말 들으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에만 가져보죠. 그리고 SJM 같은 종목도 한번 봅시다. 별로 그렇게 뭐 알려진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중긴 자동차 부품사 SJM과 협력해서 자체 개발한 고발열 부품용 냉각 유로 제로릭 튜브를 현대차 그룹과 BMW에 공급한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뭐 사실 뭐 저 역시도 자동차에 대한 어떤 뭐 부품이나 이런 데 대한 그런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상당히 뭐 나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놓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설령 뭐 월요일 시장에 크게 관심을 안 받더라도 이런 종목이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막 그런 정도는 알아봐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말에는 이런저런 것을 챙겨 놓는 그런 마인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챙겨 놓는 그런 거는 뭐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죠.
상속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나름대로 원만하게 잘 문제가 된 것 같다. 호텔 신라우 같은 것도 한번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나름대로 제법 자금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뭐 시간 내에서는 지금 2.5%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 과연 어떻게 받아줄는지 뭐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걸 같이 놓고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월요일 시장에는 대체로 시장에 눈치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매매를 좀 조심하는 게 좋거든요. 더군다나 한 달이 바뀌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이라서 새로 나온 재료나 이슈들이 시장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오히려 약간 눌림을 주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보유를 해서 한번 끌고 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기세주 형태에서 눌림 형태를 주고 있는 종목, 뭐 이런 섹터 같은 것도 한번 관심 있게 가질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히링 같은 종목, 그리고 플리토라든지, 그리고 뭐 애니플러스 이런 것들은 뭐 급하지 않게 봐도 되거든요. 한미 반도체, 아바텍 이런 종목, 그리고 퍼시스 이런 애들, 하나 마이크론도 나쁘지 않죠. 동국제약도 마찬가지고,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도 나쁘지가 않죠. 히링 같은 거는 이제 어차피 지금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노루홀딩스가 지금 뭐 나름대로 지금 대장질을 열심히 하고 있죠. 단점은 이게 단일가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일반적인 트레이딩은 잘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종목에서 제외를 많이 하는데, 지금 노루홀딩스 D를 금요일에 상한가를 못 갔죠. 27%까지 갔다가 18% 맞췄는데 제법 상승력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노루홀딩스 U를 대신해서 이제 노루페인트가 자리를 또 받아줬죠. 이놈도 지금 단일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정상적인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제외를 합니다. 그런 가정으로 볼 때 히링 같은 종목도 어차피 같은 관련주로 포함이 되는데 마침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꼬리 부분에서 8,000원 근처에서 받아서 좀 한번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죠. 플리트 역시도 나름대로 뭐 재료는 있지 않습니까? 마침 눌림 주는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받아가지고 한번 하루나 이틀 크게 나쁘지 않으면 끌고 가는 전략. 애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는 것보다 눌림을 주는 종목을 월 초에 잘 보유를 하면 한 달 내내 기분 좋은 한 달을 보낼 수도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월 말에까지는 이렇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월 초에서 반등을 안 주면 조금 어렵죠.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고 좀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겠죠. 다들 나름대로는 다 사인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말입니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조금 이게 추임새를 눌러주고 있을 때 이런 것도 좋고, 퍼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뭐 이번에 등락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살짝 뭘 한 게 툭 겁내려주는 이런 지점이 참 좋거든요. 지금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거, 얘 꼬리 정도를 1차 타점으로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음봉을 내려주고 멈춰주는 스타일, 양봉 내주고
방향을 틀어주기를 한번 보자. 아바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자기의 전고점이 되겠죠. 전고점인데 나름대로 지금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조금 많이 미끄러졌습니다만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부분 같은 데서는 한 번쯤은 받쳐볼 만한 그런 자리거든요.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퍼시스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고 동국제약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강판을 뭐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포스코 강판 너무 지금은 너무 이제 독이 바짝 올라 있는 상태라 조금 놔두고 뭐 이런 종목 한 번 더 이 꼬리 부분에 눌러주면 들어가 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죠. 뭐 이 정도만 보면 어느 정도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약간 반등을 줬습니다만은 지금은 당장은 힘은 없을 겁니다. 이날 뭐 1.9%짜리 캔들이니까 뭐이 정도에서 딱 잡아놓고 이 안에서 뭐 바닥 맞추면 되죠. 이 안에서만 살아나면 또 홀딩을 한번 외쳐보고 이렇게 눌림을 주는 종목들은 올 초에 잘 잡아놓으면 매매가 좀 편죠. 그래서 스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종목들은 뭐 몇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바뀌는 첫 월요일 매매니까 종목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건 좋지가 않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압축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뭐 대충 시장은 그렇게 됐고 지금 상한가 종목은 GS 코스믹, 하나투자증권 후, 하이스틸, STS 중공업, 노루페인트. 다들 사인들이 있는 종목인데 과연 월요일 시장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또 관심이 좀 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월요일 날 우리 미션 종목들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간단하게 둘러보겠습니다. 자, 특징주 섹터 한 섹터만 꾸몄습니다. 보통 제가 섹터를 꾸밀 때는 미션 섹터를 꾸밀 때는 뭐 많을 때는 3가지 섹터까지도 꾸미고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섹터를 좀 많이 꾸미는 경향인데 이번 주말은 한 가지 섹터만 한 꾸미 보기로 하죠.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개념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리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얼마 전에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를 쳐주고 그 다음 원목 내려주고 그 뒷날 한번 2차 파동을 일으켜주고 이제 좀 쉬고 있는 상황이죠. 시간에서 지금 5.3%를 좀 올라가 있습니다. 뭐 제법 많이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이제 재료주를 떠나서 이제 기술주로 변신을 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계속 뭐 이 부분에서 지금 맺히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내일 목표가 뭐 이 정도까지만 갭만 채워주는 그런 모습만 보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얘가 지금 고가가 11.8%, 저가가 -6%, 종가가 플러스 0%니까 이 꼬리가 10%짜리 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에서 5% 정도 올랐다면 그것을 인정을 해준다면 시가로 중간점에서 시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갭을 띄우고 바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꼬리를 달아주고
이날에 부딪혀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방향이든 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달을 출발하는 첫날에 강세를 한번 이런 기술주 애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일 때는 강력하게 달라붙어 줘야 되거든요. 강력하게 달라붙어 줘야 되거든요. 만일에 노루홀딩스 같은 애들이 30분 다닐까가 아니고 일반적인 종목이었다면 이런 건 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할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의 시세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특히나 기술주 형태를 가진 종목이 상승세를 탁 키워줄 때는 반드시 집중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또 기세주 형태를 가진 종목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금요일날 공략한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양봉을 두 개를 띄워준 상태에서 당일날 시가를 7%로 띄웠단 말입니다. 7.2% 시가를 띄웠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상당히 끼가 있고 브랜드가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승부를 걸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10%, 11%대 다시 공략을 해가지고 상가까지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팔아먹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세주나 기술주 애들이 준동을 할 때는 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자. 그래서 일단 시가가 좀 높은 편이니까 철저히 분할로 대해주시고, 큰 나쁜 모습이 아니라 꼭 가지를 않아도 된다. 꼭 나쁜 모습은 아니고 이 안에서 요 위에서 밑으로만 놀지 않고 요 위에서만 놀아주면 조금 보유를 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한번 지켜보죠. 철저하게 분할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분할 작전을 어떤 식으로 잡을지는 스스로가 다 생각이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대응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전날에 파악을 하는 종목이 무슨 신도 아니고 내일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하죠. 바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꼬리를 달아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키웠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대응의 영역을 잘 대응을 해주는 방법은 항상 분할이 가장 대응하기 좋다는 거 잘 기억합니다. 다음 이구산업 보겠습니다. 한참을 지금 여기서 논 지가 참 오래됐죠. 참 오래됐고 현재 뭐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이 상당히 이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닥터코프 지수가 상당히 뭐 만땅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그것도 사실이죠. 대창도 같이 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구를 볼 때는 대창하고 같이 꼭 붙여서 보십시오. 제가 따로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창이 지금 이구 산업이 3.8% 시간에서 3.8% 올라가 있고 대창은 시간에서 2.4% 올라가 있습니다. 참조만 하시고 일단은 뭐 이구 산업을 먼저 봐줘야 되겠죠. 기관들은 금요일날 조금 담았네요. 그죠? 대창을 한번 볼까요? 대창은 도로 팔았고요. 대창은 외국인이 또 대신에 좀 담은 게 있네요. 일단 뭐 전통적으로 꾸리 쪽으로 볼 때는 2구가 사실은 뭐 대장기를 많이 했으니까 시간에서도 3.8% 올랐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나름대로의 어떤 박스권에 갇힌 이 시점에서 뭐 벗어날 때는 역시 같은 아까와 같은 캐리소프트와 같은 흐름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3.8% 올라 있으니까 천천히 분할로 잘 대응을 합시다. 다음 나노스 한번 봅시다. 나노스를 보기 전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이 뭐냐면 넥스트 사이언스나 뭐 이런 종목들. 자, 치료제, 뭐 백신 이런 재료로 지금 얘가 상당히지만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요. 조금 지금은 조금 버거워하고 있죠. 조금 버겁고 조금 힘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노스는 그 대체 종목으로 한번 보자라는 게
의미입니다. 같은 치료제에 대한 재료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넥스트가 좀 쉬고 있을 때 나노스의 흐름을 보자. 그래서 금요일날에도 그런 어떤 흐름이 감지가 됐죠. 그래서 10%까지 올라가서 종가사 맞췄단 말이죠. 전체 줄여보면 완전히 탈피를 했죠. 그죠? 전고점을 엉덩이로 완전히 엉덩이 아니라 몸통으로 완전히 뚫고 올라갔죠. 이런 거는 참 나쁘지 않거든요. 보십시오. 그죠? 완전히 딱 올라가서 맞췄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전끈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이익의 힘은 외국인이 제법 물량을 넣었네요. 34만 주, 기간은 14,000주 정도. 금액대가 좋습니다. 나노스가 지금 11,900원이죠. 11,900원. 넥스트 사이언스가 21,600원. 제법 넥스트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나노스를 한번 금요일날 4월달 마지막 매매를 양모로 탁 치켜 세우고 끝났다는 것은 5월달에 한번 해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해봐야 되겠죠. 시간의 2.5% 천천히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월요일에는 또 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음봉을 하나 내준다든지. 하지만 한번 보죠. 대체로 월요일날 한 달이 바뀌는 월요일날 만약에 이놈이 갈 거라고 마음 먹는다면은 이런 모습은 잘 안 나타나죠. 적어도 사람이나 주식이나 저는 다 똑같다고 보고 인생이나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한번 기세를 탁 이렇게 의미 있는 날, 한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 기세를 탁 올려둔 종목은 머리를 질끈 수군을 동여매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해보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또 시간 내에서는 그 해보겠다는 의지를 알아챈 사람들이 2.6%, 2%를 더 주고라도 지금 사가지고 있단 말이죠. 2.5%. 월요일 한번 봅시다.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될는지 아니면 그냥 꼬르륵 해갖고 또 이런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습이 좋으면 승부를 걸어야 될 종목이죠. 다음은 아센디오 봅시다. 지금 하얗습니다. 아마 제가 상한열천에 제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만은 제 홈페이지에 보면 상한열천에 매일 제가 자료를 올리는데 거의 다 정리는 해놨으니까요. 상장 유지 결정이 났죠. 근데 날짜가 2019년 8월달 정도에 8월 10일 그 정도에 아마 정지가 된 것 같네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아마 키위 미디어 그룹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상장 유지 결정이 나서 월요일날 거래가 재개되니까 이런 이벤트성이 있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잘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안 받아주면 거래 안 하면 돼요. 하지만 시장이 받아줄 때는 그 흐름의 강도나 속도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이것은 승부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승부를 걸어야 되죠. 그런데 강도나 색이 흐름의 속도가 쓱 좀 그렇다? 그러면 관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반드시 등락폭이 크게 되거든요. 의심의 눈길이 한번 가게 되면 의심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게 되면 찔러야 될 것도 못 찌르고 끌고 갈 사람들이 판단 말이죠. 아닌데 지금 이 시간에 장 시작 후 5분이 흘렀는데 지금 이따 식으로 움직인다. 개우 이따 식으로 움직인다. 이건 아닌데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관심도가 낮구나. 관심도가 낮다는 것은 수급이 약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바로 패대기를 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ปุ๊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도를 느끼는 기세를 느끼는 그런 공부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손디오도 자세히 보시고 NP그룹도 같은 맥락으로 보십시오. 얘도 상장 유지 결정이 이번에 났습니다. NP그룹은 참 많은 사인이 있는 종목이죠. 여기서 문자 갖고 이렇게까지 돼 와가지고 또 급락을 해가지고 참, 그래서 한 회사가 경영자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먹고 회사를 잘 운영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낸지를 참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죠. 예, 일단 같이 보도록 하죠. 다음은 에이트번 봅시다. 얘는 무전 권리락입니다. 2230원이지 기준가. 지금 6690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2230원 무전 권리락이 있으니까 무전 권리라고 받아줄 때는 잘 받아주는 경우가 있죠. 저 우리 목요일날 나갔던 그 금요일날 미션 중 대한제당 웁니까? 대한제당하고 그것도 상당히 좋게 나 상한가까지 갔었죠 아마. 받아줄 때는 잘 받아주니까 관심 있게는 꼭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움직이면 같이 승부를 걸어야 된다. 기세의 강도를 느껴라. 기세의 강도는 곧 수급의 흐름이겠죠. 수학적인 계산, 뭐 이게 뭐 외인이 뭐 몇만 주를 사고 뭐 기관이 뭐 몇만 주를 팔하고 개인이 얼마, 뭐 개인은 얼마를 사고 이랬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거래량이 200만 주 터졌으니까 뭐 100만 주가 남았으니까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당일날에 충실하란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굳이 그런 공부 안 해도, 그런 거 안 해도 당일날의 흐름만 유심히 쳐보고 최선의 집중력만 유지를 잘 해주고 약간의 건성, 배포만 있으면 돼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건성과 배포가 없으니까 거래량이 얼마고 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얼마고 뭐 어쩌고 기간이 얼마, 온갖 것을 다 계산을 되죠. 왜? 겁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내가 이 종목을 보유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안 다치고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만 것을 다 디벼보는 거예요. 막 거래량이 어떻고 뭐 수급이 어떻고 온갖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상한문에서 말하는 코어 트레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을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바쁜 현대 시대에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다툼을 벌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목요일날 나갔던 관심 종목, 미션 종목 GS의 코스믹도 있었죠. 당일날 좀 관심이 좀 과도하게 몰려서 점상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도 또 T상이지만은 쇼티지만 달아주고 또 상을 유지했죠. 이런 애들을 가지고 뭐 거래량 따지고 뭐 어쩌 따지고 할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날 당일날도 아마 봅시다. 이날입니까? 29%까지 올라갔던 이 종목 모습이 다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 방식이나 접근을 하는 방식은 누구나 다 틀릴 수가 있고 또 그 방법이 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저희 사문이 추구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니까 스스로에게 맞지 않으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젠가 뭐 오늘 아침인가 뭐 김우식 씨가 뭐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 저는 기분 나쁜 댓글을 남기면 그냥 그걸 그냥 숨김 처리해버려요. 왜냐면 보고 있으면 자꾸 머리에 남아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분이 남기신 말이 종목에 대한 깊이가 약하다,
뭐 별로 공부할 것은 없다. 뭐 이런 투로 써놨더군요. 그래서 뭐 참조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김우식 씨란 분이 말하는 종목의 깊이란 것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뭐 어느 정도 종목의 깊이를 알아야 깊이를 아는지, 제가 그 말 뜻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혹시나 언젠가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한 통화 주셔서 종목의 깊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뭐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저보다 한 80 정도 되셨나요, 김우식 씨가? 그래서 저한테 가르칠 게 있으시면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그런 말뜻을 잘 몰라서 지금도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공부는 합니다만은 뭐 김우식 씨 눈에는 종목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뭐 저한테 좀 가르침을 내리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밑에 보면 홈페이지하고 전화번호하고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 전화번호도 다 있으니까요. 꼭 전화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죠? 에이트원, 엠피그룹하고 아센데오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고, AT1은 권리락은 받아주면 달라붙어야 되죠. 다음은 파라텍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만은 이놈도 역시 변경성장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은 이벤트 관련주 섹터로 보시면 되겠죠. 액분 관련주니까 액분도 시장이 받아줄 때는 잘 받아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종목의 처해진 상황이나 뭐 이슈에 따라서 액면보다 가격이 지금 3,360원, 지금 8,400원이죠. 8,400원이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드리머스 컴퍼니 보겠습니다. 재료가 좀 있는 상황이고 3년간 플로를 2천억을 투자해서 1등 오디오로 플랫폼 도약을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 내뿜고 있는데 700억 규모의 3자 배정 재료가 떴죠. 400억, 뭐 300억, 뭐 700억 정도 되네요. 자, 근데 이 드리머스 컴퍼니 가격대가 보면 지금 5천원짜리입니다. 5,700원, 그죠? 만일에 뭐 2만원짜리인지 뭐 3만원짜리 뭐 이렇게 되면 별로 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종목인데 700억인데 회사가 지금 5천원짜리 회사라 그러면 한번 봐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에서 2.9%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강도를 봐서는 이 700억이라는 3자 배정 재료를 그렇게 크게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3자 배정 재료가 잘 먹히면 바로 시간에서 상한가로 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로 볼 때는 약간 강도가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시간에서는 2.9%, 한 3% 정도밖에 못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날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인데 보통 이런 시리에 대한 종목들 재료가 나와가지고 뭐 3자 배정 재료가 안 났는데 그달 당일날은 큰 흐름을 잡아주진 않았는데 그 뒤에부터 이렇게 꾸준히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그런 스타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3자 배정 재료가 그날 당일날 큰 흐름을 안 주더라도 만약에 진입을 한 후에 내가 수익을 안고 있다면 뭐 3에서 5%, 5에서 7% 안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끝났다면 한번 가져가 본다. 이런 것들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야 뭐 그날 당일날 큰 흐름 없으면 그냥 팔고 나오죠.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한번 봐줄 수 있습니다. 다음 팜젠 사이언스 봅시다. 팜젠 사이언스하고 그 현대 비엔지 스틸하고는 한번 같이 놓고 한번 보십시오. 뭐 기술주로서는 나름대로 조금
반등을 주려고 하는데 월요일장 당일날에는 기술주들이 힘을 쓰기는 조금 그래요. 뭐 엑세스 바이오 같은 종목은 얘는 지금 단일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는 그래요. 30분 단가 계속 재진행 중이죠. 그래서 밤전하고 현대비엔지 같은 건 잘 보고 계시다가 색깔이 바뀔 때 파랗게 내려가서 빨갛게 바뀔 때 그때 같이 발을 한 맞춰주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휴원수 글로벌은 휴원수하고 같이 적어놓잖아요. 휴원수하고 같이 보십시오. 금요일 날에는 휴원수가 대장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휴원수가. 왜? 휴원수 글로벌이 그동안 좀 올라간 폭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힘들어 하죠. 가까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휴원수가 그러면 이제 오늘은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면서 자, 얘가 길게 올라갔다 내려왔죠. 25%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래도 휴원수보다는 우리는 휴원수 글로벌을 봐줘야 되겠죠. 휴원수는 말 그대로 방금도 보시다시피 차트가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차트밖에 안 되지만 얘는 이제 나름대로 탑을 쌓아가는 흐름을 기세주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기세주 형태를 닮아가면 그런 종목을 유심히 봐줘야 됩니다. 기관들도 어느 정도 조금 손을 봐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휴식 잘 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달은 통계적인 뭐 그런 데이터로 볼 때는 썩 그렇게 매매하기에는 좋은 달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휴일이 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빨이 빠진 이런 달에는 매매가 상당히 날카롭고 배틀 왜 날카로워지냐 하면 왜 날카롭다고 자꾸 제가 말씀하냐면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즉 월, 하, 수, 목, 금이 있다면 지금 보면 이게 중간주 수요일날 딱 쉬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공략한 종목이 기세가 좋으면 보통 이번 한 주는 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휴일이 있으면 안 가져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대여한 사람들은. 그럼 대충 그 다음날 팔아버려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이 종목은 이번 참 끌고 와도 되겠네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매도세에 당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휴일이 있으니까 이쯤 되면 매도세가 나오겠구나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이날 아침부터 팔아먹어요 막. 그러니까 좀 길게 포지션을 잡은 애들이 끌고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날카롭다는 뜻은 그런 식으로 제가 우회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금 부들부들하게 못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5월달 전체적인 마인드를 약간 보수적인 마인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고 철저하게 각계전투 마인드를 가져라. 각계전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예. 각계전투 마인드로 가지시고 배틀을 반드시 짧게 잡아라. 그 두 개는 잘 기억해서 5월달을 운용을 해야 된다. 방금 말한 이 키워드는 공부를 하시는 수련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수련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자신의 데이터에 추가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공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뭐 한 5년 뭐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이 들으면 이해도가 참 빠릅니다. 빠른데 이제 뭐 주식 배우고 뭐 이런저런 데 뭐 얼굴 들락날락 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계속 쳐다보고 계속 따라 붙고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눈과 귀가 트여질 것이라는 것을 제가 감히 장담을 드립니다. 자, 올 한 달 공부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또 나름대로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분들은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올 한 달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4월달 다들 고생하셨고 올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